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사진이랑 뒤 실물이 뭐가 더 나아요? 그쵸? 다들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예,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학원 다닐 때는 이렇게는 못하고 다녀요. 학원 다닐 때는 이렇게 못하고, 오늘 아침부터 전화를 하셔서 미용실 갔다 오셔야 된다고. 어찌나 그냥 압박을 주시던지. 네, 그래서 오늘 속눈썹도 좀 붙이고 왔습니다. 일단 좀 제 소개를 좀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지금, 여기 지금 전 EBS 국어 전임 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아니고 현입니다. 혹시 EBS 강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부 안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EBS랑 비상에 대해서 이제 인강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가르치게 된 이제 계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2001년도, 2002년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원래 사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집이 망하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비와 용돈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학원에 동네 보습학원에 사실 졸업반은 아니었는데 졸업반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그 학원에 전임 강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너무 잘 가르친 거예요.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 반에 학생이 20명이 있었는데요. 20명의 중간고사 방평균이 90점이 나왔어요. 정말 잘 가르쳤죠. 괜찮죠?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요.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결혼을 하고 출산도 하고 하다 보니 사실 학원 강사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이에요. 좋지 않은 직업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주변에 친구들 있죠. 친구들 보면 이제 뭐 회사 간 친구들도 있고, 뭐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런저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나이를 들고 이제 정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좀 더 한 80세,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야, 이게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좋은 직업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쳐서 너희들 대학 가야 된다, 뭐 서울대 가야 된다, 스카이 가야 된다, 뭐 연고대도 굉장히 많이 보내요. 서울대 연고대도 많이 보내지만 이 학생들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끝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이미 대학생이고 고민 중이시겠지만 고등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파라다이스일 것 같았죠. 오니까 어때요? 파라다이스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에 들어와도 또 그 다음에 문은 어떤 것이면 이 문 뒤에는 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사실 굉장히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구나라는 생각과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거는 진심이에요. 정말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명문대에 보내는 것도 물론 보람된 일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직업을 만들어주는 일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이제 먼저 저도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기출문제 국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는 중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문제가 모두 몇 문제 나오는지 아세요? 20문제 나옵니다. 자, 20문제니까는 대충 한 문제에 5문씩 해갖고 5점씩 해갖고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국문학 전공했어요. 자, 그리고 국어 강사였어요. 강사였는 게 아니죠. 강사예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지를 딱 처음 봤는데 저 몇 점 받았게요? 60점 받았어요. 충격적이죠? 아이고 부끄러워라. 자, 그런데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 동안 사실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고등학교 때 내신 준비한 거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에서 언어 영역 국어 준비한 거 딱 2개죠. 사실 전공이 국문과가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국어를 공부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60점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몇 점을 받으시겠어요? 장담할 수 없을걸요. 그렇죠? 모의고사, 우리가 수능이라고 봤던 거랑은 시험의 성격이 달라요. 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20문제 나옵니다. 자, 20문제 몇 분 동안 풀어야 되게요? 20분 안쪽으로 푸셔야 돼요. 즉,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문항당 1점이에요. 한 문항당 1점씩 푸셔야 돼요. 한 문항당 1.1분이요. 한 문항당 1분씩 푸셔야 돼요.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우리 모의고사 보면요. 모의고사 전체 그 종이 시험지 몇 장 나와요? 16장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시험은 몇 장이게요? 2페이지예요. 자, 2페이지에 20문제가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수능과는 다르게 수능은 분석형이죠. 읽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이해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보면 바로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20문제는요, 전체, 자,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냥 시험마다 조금씩 다르고 직렬마다 다르기는 해요. 자, 그래도 이제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자, 나오는 파트는 총 4개예요. 문법, 어휘랑 한자, 그리고 문학, 비문학. 전체 4개의 파트가 나오는데요. 자, 크게 문학, 비문학이 한 10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자, 문법이랑 어휘 한자가 10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시험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자, 전반적으로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 파트는, 자, 문법 파트가 비중이 제일 높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문학, 비문학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먼저 문학 파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문학은 굉장히 쉬운 수준이에요. 문학은 그냥 간단하게, 다음 중 수사법이 뭐냐? 이 글의 주제는 뭐냐?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문학을 본 적이 없어서 반어법과 역설법이 뭔지 사실 고등학교 때도 조금 헷갈렸는데 지금도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대꾸어법은 뭐였는지 대조와는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아직도 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문학 공부 조금 해주긴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크게 어렵거나 시간을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나와요. 비문학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비문학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길다 짧다? 짧아요. 빽빽하게 다다다다닥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문이 길지 않고요. 한 단락이나 길면 2단락 나와요. 자, 우리 수능에서 수능 외국어 영어 있죠. 수능 영어 보면 어때요? 문단 짧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 문단 짧고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국어의 비문학 문제는요. 수능 영어 문제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수능 영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자, 내용일치 문제 물어보죠. 자, 그리고 또 뭐 물어봐요? 순서 바로 잡는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 또 수능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빈칸 채우는 거 나오죠. 똑같아요. 자, 공무원 비문학은요. 순서 바로 잡기,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주제문 찾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능 영어 문제를 한글로 번역해서 풀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겠어요?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비문학이나 문학에서는요. 웬만하면 거의 다 맞춰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문법, 어휘, 한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합격을 하려면 안정적으로 몇 점을 받아야 하나요? 그거 궁금하시죠? 아까 여기 보니까 그 선택 과목에 따라서 430점 받은 두 학생들이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붙었잖아요. 자, 그때 점수 기억나세요? 국어 점수? 떨어진 친구는 국어가 80점이었고요. 붙은 친구는 국어가 90점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국어는 90점 이상 받으셔야 돼요. 20문제 중에서 2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마치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문법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문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누구나 문법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서 문법은 누구나 다 맞아요. 변별력이 있는 파트는 어디냐? 변별력이 있는 파트는 어휘와 한자예요. 자, 사실 우리는 한자 세대가 아니죠. 그렇죠.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 사실 뭐 영어를 쓰면은 모를까 한자로 하면은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저도 뭐 국문과 선생이긴 하지만 저도 사실 한자를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강의를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한자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구몬 한자를 신청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구몬 선생님을 만나서 구몬 선생님과 함께 한자를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자, 한자는요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준비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재학 중에 제가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자 공부부터 시작하시라고요. 한자 공부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꾸준히 해주시면요. 나중에 굉장히 여유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도 선생님처럼 구몬 한자를 해야 되나요? 하신다면 구몬 한자는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해봤더니요. 틀린 것도 조금 있고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구문 한자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자를 좀 준비하셔야겠다 하시면 서점에 가시면 실용 한자 책이 있어요. 뭐 실용 한자 1800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실용 한자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실용 한자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는요. 아까 실용 한자 1800자라고 했는데 실용이 1800자나 되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요. 자, 속으로 약간 찔끔하셨죠? 깜놀하셨죠? 자, 1800자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거기 보면 이제 부수가 보통 앞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 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용 한자 책을 사셔서 부수만이라도 먼저 좀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한자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재학 중에는 한자 공부를 조금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변별력을 가지는 파트가 아까 한자랑 그 다음에 또 어디라고 그랬죠? 어휘. 그렇지. 어휘인데요. 자, 갑시다. 어휘에서도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고유어예요. 고유어. 혹시 보니라고 들어보셨어요? 보니라는 단어 아세요? 모르죠. 근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고유어가 참 사람 안상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유어도 좀 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네요. 자, 고유어 미리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고유어는 사실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세요. 한자는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사실 한자는요.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어요. 왜 재밌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 이거 내가 아는 한자, 이거 저번에 공부한 한자, 반가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고유어 그럴 일 있을까요? 딱히 없어요. 자, 그래서 한자는 미리 공부해 두시면은 계속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속 만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고유어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공부를 해 두신다 하더라도 까먹어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시험 볼 때쯤 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걸 거예요. 그래서 고유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자, 노량진에 오시면요. 아마 이렇게 스터디를 조직을 하게 되시게 될 거예요. 그때 고유어 스터디를 하셔서 그러니까 스터디 모임에서 고유어를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수업을 수강하시면 수업 중에 계속 이제 어휘 자료도 이제 계속 드리고 어휘 테스트도 보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자, 어휘는 시험 앞두고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아까 이제 문법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제 문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문법은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가봅시다. 자, 문법은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또 문법 안에서.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자, 가봅시다.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무원 시험에 국어가 필수라고 했는데 왜 필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공무원 시험에 국어가 왜 필수일까요?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다 한국인이잖아요. 우리 한국어 원어민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어 원어민이에요. 아니 원어민한테 국어 시험을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자, 왜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해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문서에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 국어는요. 맞춤법, 어문 규정, 이제 한마디로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여기가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문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어문 규정 파트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문 규정만 공부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어문 규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 지붕을 집웅이라고 쓸까 지붕이라고 쓸까 어떻게 쓰는 게 맞춤법에 맞느냐 원칙을 정해야겠죠. 그렇죠?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럼 이 원칙이 되는 게 바로 뭐겠어요? 문법 이론들이에요. 자, 그래서 문법은요 크게 두 가지 파트라고 하는 게요. 자, 첫 번째가 문법 이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어문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문 규정을 외우고 이해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을 두시되 어문 규정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시려면요 문법적인 이론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간이니 어미니 접산이 파생어니 합성어니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 어문 규정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물론 시험 문제가 어문 규정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문법 그 자체에서도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문법 그리고 어문 규정 이 두 가지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자, 일반적으로 노량진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문법은요. 문법도 이제 문법 기본반을 문법의 그 기초 이론을 공부하는 걸 문법 이제 기본반이라고 하는데 문법 기본반은요 보통 하루에 4시간씩 주 2회로 2달이 가요. 8주.
이게 이렇게 한 텀을 끝나면 이게 문법 기본 이론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을 들으시게 돼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들으면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번 수강하는 것부터 이제 1회독이라고 하거든요. 회독이라고 하는데 한 번 수강하면 1회독이죠. 문법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2회독 내지는 3회독까지 해요. 왜냐?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문법이요. 문법이 여기 그 기본서를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쪽에 지금 초록색깔 색으로 써 있는 게 이제 방성훈 선생님의 행정학 기본서예요. 여러분들이 저 책을 2달 안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달 동안 저것만 공부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과목도 기본서가 다 저 정도 돼요. 저 정도 되는 것을 5권을 2달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도가 엄청 빠르겠죠. 그렇죠? 엄청 빨라요. 엄청.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해도 이해지만 이해를 했다 손 한들 이해했다고 시험 잘 보나요? 아니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암기하고 내 머릿속에 남겨둘 시간을 기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보통은 문법반 같은 경우는요. 기본반이 한번 돌아가고요. 그 다음 2달 동안은 심화반이 한번 돌아가요. 그래서 기본반 한 번, 심화반 한 번 해가고 총 4달 정도를 수강을 하시면 이제 문법에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 단원별 문제, 뭐 기출 문제 등등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를 풀어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틀이 잡히고 문자 시험에서 80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어요. 80점 이상.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80점으로는 합격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90점 이상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정리해 드립니다. 자, 90점 이상 받으시려면요. 일단 제일 먼저 변별력이 있는 건 뭐라 그랬죠? 한자와 어휘. 여기가 변별력이 있습니다. 내가 한자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준비하시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어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휘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정말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비문학, 문학에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실수하시지 않도록 꾸준히 공부를 해주시려면 사실은 한 번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공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사실 이거예요. 뭘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합격 기한을 정해 두시는 거예요. 합격 기한.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15년 중반쯤에 시험이 한 번 있어요. 2015년 중반쯤에 보는 것을 이제 워밍업 시험으로 한번 보고 2016년 6월에 합격을 하겠다라고 먼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내 합격 기한을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합격 기한까지 몇 개월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 사이에 어떤 시험이 몇 번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세워 나가시면 돼요. 자, 아까 이제 제가 그 공무원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공무원이 정말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좋은 직업이고 정말 보람찬 그 좋은 직업이고 여러분들의 그 좋은 직업을 만들어 드리는데 일조를 하는 건 정말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저 고등국어를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고등국어를 버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기출문제 풀어왔더니 60점. 어머 이거 어떡해. 사실 고등국어에서는 다들 이제 수능 보셨겠지만 수능에서는 문법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와 어떡하냐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떻게 했냐 사주를 보러 갔어요. 제가 사주를 태어나서 그때 처음 보러 갔었어요. 자, 사주를 보러 갔는데 사주를 보러 가서 이거를 바꿀까요 말까요 고민을 했어요. 했어요. 바꾸래요. 공무원에 가면 대박이 난대요. 정말 대박이 난다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좋아 어떻게 해보자 하고서 이제 넘어왔어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갔어요. 다른 사람으로 이번에는 무당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또 누가 또 용한 무당이 있다고 또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 무당을 한번 찾아갔어요. 근데 그 무당이 정말 신기한 게요.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정말 제가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언니 사람 가르치는 일 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 무당 언니가
사람 가르치는 일 한다고.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앉았더니 이제 뭐 우리 엄마 아빠 이제 성격, 이제 동생 성격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동생이 이제 곧 결혼을 할 거다. 2년 안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동생은 독신주의자고요.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저 속으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었는데, 자, 아무튼 그러면서 그 무당이 뭐라 그랬었냐면,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었죠. 제가 지금 공무원을 가르치는 일 계속 할까요 말까요 질문을 했더니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무당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니한테 배우면 점수가 오르고 합격해. 그러니까 언니는 무조건 공무원 가르쳐야 돼. 그 무당이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만둘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 다시 열심히 해보자 하고 다시 이제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성장세에 있습니다. 아주 가파른 성장 곡선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제 동생은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 여자애랑 결혼하겠다고 지금 상견례 날짜를 지금 서로 조율 중이에요. 자, 우리는 그럼 여기서 그 무당 언니의 말을 다시 한번 되살려 봅시다. 자, 제가 잘 된다고 하는 거는요, 저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저한테 배우는 여러분들도 다 잘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막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뭐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사람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거 들으면 좋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가시라는 그 의미에서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일단 공무원 국어시험에 관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이제 이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나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들은요. 윌비스 홈페이지에 오셔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핸드폰 번호 같은 거 물어보시면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인강이나 노량진에서 오며 가며 만나게 되시면 저 그때 한림대학교에서 강의 들었었어요 라고 인사해 주시면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